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최근 늦가기 태풍이 찾아오며 비오는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수 확률이 20%밖에 되진 않지만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을 하다가 다시금 소폭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하락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기조를 뒤집기 위해서는 5월 중순에 큰 저항선을 극복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5월 중순에 큰 저항선을 극복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너무 정신없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보시면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34,900달러 그리고 이를 돌파한다면 36,6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장기 상승 추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이후 만약 42,000달러를 돌파한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의 경우는 저의 성향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닙니다. 차트를 통해 단기적인 변동성을 정말 맞출 수 있다면 저 또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참고식으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도달할 것 같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라인드 앱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50% 이상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설문조사에서 비트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1만 명의 응답자 중 무려 50% 이상이 1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응답을 하였으며 1만에서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2%, 1달러 미만은 1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 18%의 인원이 1달러 미만으로 선택한 것 또한 놀랍네요. 현재 이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그리 좋은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개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더욱 많은 양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 중 한 명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 중 절반만이 1BTC를 보유 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당시 카메론의 경우는 혁명을 놓치지 말라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한치의 과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BTC당 3,000달러에서 높게는 1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1BTC당 대략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직장인의 월급을 모아서는 1BTC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쉽지 않아진다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최대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스포츠 재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통하여 연봉의 절반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월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축구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계약이 성사가 된 것이죠. 스페인의 한 구단이 암호화폐로 계약금을 조달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움직임들은 팬들에게 더욱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친근하게 만드는 마케팅 효과가 있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한 축구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엔 영입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축구팀 AZ 알크마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축구팀 AZ 알크마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 비트코인 마스터가 이 팀의 스폰서가 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마스터의 경우는 스폰서로서 팀에 제공하는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팀은 그것을 재무제표상에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된다면
네덜란드 축구팀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마스터 CEO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특히 이제 축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장 중 하나이며 성장하는 팬 커뮤니티를 끌어들일 기회를 항상 찾고 있다. AG 알크마르와의 파트너십도 이 방침에 따른 것이다. 팀의 서포터즈 혹은 기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소개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마스터 CEO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팬들의 유입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조금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난 5월 비트코인을 하락에 빠뜨린 주요 원인은 단연코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에너지 낭비 문제를 들먹이며 더욱 확산이 되었었는데 이때부터 암호화폐 시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채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 엘살바도르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화산 지열로 친환경 채굴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뿐이 아닌 실제적인 조감도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모르는 친환경 채굴 기업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채굴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무려 56%의 네트워크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6%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북미의 암호화폐 업체들이 종사하는 비트코인 채굴위원회는 1일 첫 분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의 56%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위원회를 줄여서 BMC라고 합니다. 이 BMC는 5월에 설립된 단체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등이 가입되어 있고 23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21년 2분기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였을 때 비트코인의 채굴 시 사용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0.11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C 회원사 기준으로 무려 67.6%가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채굴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힘든 상황을 맞은 것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렸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중국의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의 채굴업체 90%가 문을 닫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채굴업체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 채굴업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채굴업체의 한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5개월 동안 채굴자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채굴풀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굴자 수익이 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6개월에서 15개월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업체 컴패스의 CEO 위트 깁스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을 제한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단기간 상승할 것이라 언급을 하며 채굴자들은 기존보다 35%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난이도 하락과 관련하여 또 다른 채굴업체인 블록캡의 설립자 다린 파인스타인의 경우는 이제 난이도 하락은 모든 채굴자들에게 이익이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장비를 사용하는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었습니다. 아울러 채굴업체들은 중국 내 모든 채굴업체들이 해외로 이전되는데 약 6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현재 채굴업체들은 이러한 상황 속 이제 웃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채굴업체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캐나다의 한 채굴업체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무려 500억 원의 채굴기를 구입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중국의 이제 대형 채굴업체 판매 회사인 비트메인의 경우는 무려 3만 대의 채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현재 낮아진 해시레이트를 뒷받침해주며 가격의 상승 동력을 뒷받침해주는 소식인데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앞서서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가장 암호화폐 시장이 친화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바로 생각나는 주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와이오밍 주입니다. 이 와이오밍 주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이주 중인 이제 채굴자들이 본인들의 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와이오밍주로 이주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대혼란이 채굴자들을 중국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채굴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와중 이에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이 비트코인 채굴 공간에 있다면 와이오밍주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꽤나 익숙한 인물일 것입니다. 2020년 10월 당선 직후부터 비트코인의 국가적 대중화를 지지하며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본인의 주로 왔을 때 부가적인 국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신시아 루미스에게 있어서 현재의 비트코인은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노다지인 셈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셈인 건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가격이 한없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가치가 아닌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시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관점의 차이가 미래의 여러분들의 자산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금융시장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 시장이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죠. 하지만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매일같이 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만 뻔히 보일 뿐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은 그저 도박으로 보는 눈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처의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분들 중에 많을 것입니다.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느냐? 그거 오르긴 하냐? 오르는데 뭐 이유가 있냐 등등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절대 이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과 설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의 경험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이죠. 아마 3년 전, 4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뒤 가격을 보며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할 것입니다. 이는 길게도 아닙니다. 1년 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변에서 거기 왜 투자했냐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 돌리는 것이 속 편합니다.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게 되어 있죠. 과연 미래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웃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지 여러분들의 지인이 될지 답이 뻔히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 속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인 카르다노 에이다에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는데 미국의 자본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서 카르다노 에이다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가 탄력을 받은 것일까요? 트윗을 통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에서 이미 수천 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카르다노에서 이미 수천 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인 언더밸류드 크립토의 경우는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에게 현재 에이다에게는 어떠한 자산이나 DApp도 없으며 오직 1개에서 2개의 프로젝트만 운영이 될 뿐이다. 향후 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가 라는 질문에 찰스가 좀 화가 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이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카르다노에는 수천 개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많은 개발자들이 학습하고 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구동 중인 앱도 많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최근 에이다와 관련하여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할 뿐 아니라 마케팅 또한 잘하고 있는 사진이지만 예전 이제 에이다가 하락하고 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며 먹방을 찍고 있던 시절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찰스 호스킨스에 대하여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는 찰스 호스킨스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진을 구한다며 보상을 10에이다를 주겠다라는 글이 한국 커뮤니티에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참 이미지라는 게 무섭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 열심히 하는 만큼 이미지 개선이 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식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 거래소가 있는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죠. 얼마 전 이 거래소들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종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업비트는 현장 실사 날짜조차 조율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혹시 얼마 전 나온 금감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한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드디어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도 이번 주 금융당국에서 현장 컨설팅을 받는다고 합니다. 디지털 데일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는 오는 8일부터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컨설팅팀은 이번 주 업비트와 후오비 코리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컨설팅 기간은 일주일로 7명에서 10명의 담당자로 이루어진 실사팀이 거래소에 상주하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현재 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 빗썸과 코인원, 코빗에서는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과연 업비트에서도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05% 하락한 3,88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0.98% 하락한 259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이제 1130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얼 XRP의 경우는 1.68% 하락하며 76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XRP 볼 때마다 약간 못난 자식 뭐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웃음이 나네요.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4.8%, 이더리움은 18.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화요일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